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, 특히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제출용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. 네, 보내주신 정보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왜 필요하고 뭐가 다른지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아보죠. 자,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과학적인 정확도는 사실 개인 확인용이나 공공기관용이나 99.99%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. 아, 정확도는 똑같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법적인 효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. 이러면 개인 확인용 검사 결과는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, 오직 이 공공기관 제출용 검사만이 법원에서나 출입국 같은 데서 공식적인 증명자료로 인정이 되는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랑 어디 제출해야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검사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? 왜 이렇게 나누는 거죠? 정확합니다. 핵심 차이가 바로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. 법적 효력. 네, 개인 확인용은 그냥 참고용일 뿐이고요. 법원, 출입국관리사무소,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. 법적 증명이 필요하다. 그럼 무조건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받으셔야 해요. 그렇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공식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? 좀 알려주시죠. 이게 쓰이는 데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. 법원적으로는 예를 들면 상속재산 분쟁이라든지, 아, 상속이요? 네, 아니면 친생 부인의 소 같은 가족관계 소송, 양육비 청구 이런 경우에 필요하고요.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외국 국적 자녀가 한국 국적을 딸 때나 비자 받을 때, 아, 국적 취득에도요? 네, 특히 이제 혼인 신고 전에 해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도 필요할 수 있고요. 아주 드물지만 학교나 보험사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. 와,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류네요, 이게. 근데요, 제가 궁금한 게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몰래 가져다가 검사 맡기잖아요. 아, 네네. 그런 걸로는 그런 법적인 효력은 전혀 못 받는다는 거죠? 왜 절차가 다른 거예요?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 공공기관 제출용은요, 그 절차 자체가 훨씬 까다롭고 엄격해요. 아하. 개인이 몰래 보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. 몇 가지 딱 짚어보면 첫째는 반드시 대면 채취가 원칙이에요. 대면 채취요? 직접 만나서 해야 한다고요? 네, 개인이 그냥 머리카락이나 칫솔 이런 거 보내는 방식은 절대 인정 안 돼요. 등록된 검사기관 직원이 직접 집이든 사무실이든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해서요. 당사자들 신원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. 보통은 이제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나 입안 쪽 세포 이걸 면봉으로 채취하죠. 와, 직접 와서 신분 확인까지 다 하고 가져가야만 이게 효력이 있는 거군요? 맞습니다.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특징인데 신분 확인이 필수예요. 신분 확인. 네, 검체 채취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. 사진까지요? 네, 그러니까 당사자 모르게 동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죠. 아예 안 되는 거네요, 비밀 검사는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검사를 하는 기관이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요. 국가에서 이 시험기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표시, 바로 콜라스 인증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이어야 해요. 콜라스요? 콜라스. 네, KOLAS, 한국인정기구 인증인데요. 이 마크가 없는 기관에서 받은 결과지는 공공기관에서 아예 접수를 안 해줍니다.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국가 공인 마크 같은 거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결과 나오는 보고서 형식도 다른가요? 네, 맞아요. 결과지 양식도 달라요. 개인 확인용은 뭐랄까 좀 간략하게 나오거나 익명으로 예를 들어 A랑 B의 관계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기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공공기관 제출용은 검사 대상자들 실명이 명확하게 딱 들어가고요. 그리고 친자관계 확률, 예를 들어 부관계 확률 99.99% 이상 이런 식으로 명시된 공식 보고서 형태로 나옵니다.
필요하면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공문까지 같이 발급해주기도 하고요. 이야, 정말 다르네요. 결국은 그 법적 효력을 딱 보장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신원 확인하고 샘플 채취하고 또 국가가 인정한 KOLAS 기관에서 검사하고 결과지도 실명으로 받고 이 모든 게 필수다 이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럼 비용 차이도 좀 나겠는데요? 네, 아무래도 절차가 더 복잡하고 또 출장도 가야 하고 하니까요. 비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공공기관 제출용은 보통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. 30만 원? 네, 개인 확인용은 한 24만 원 정도 하고요. 근데 여기에 이제 검사원이 직접 방문해야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출장비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고요. 아, 출장비가 또 붙는군요. 네, 그리고 뭐 영문 결과지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번역 비용 같은 추가 서류 발급 비용이 또 들 수 있어요. 보통 한 부당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. 법원이나 출입국 아니면 뭐 보험공단 같은 곳에 공식적으로 증명을 해야 할 때는 과학적 정확도가 똑같다고 해도 그냥 개인이 하는 검사로는 절대 안 된다. 그렇죠. 반드시 검사기관 직원이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신분증 확인하고 샘플 채취하고 또 KOLAS 인증 마크가 있는 기관에서 받은 공식 결과지여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. 결국에 신뢰도 그리고 법적인 증명력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.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이렇게 법적 효력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적으로도 좀 무거울 수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 검사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걸 앞두고 관련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이야기 나눌 것인가, 이 소통 방식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검사를 결정할 때와는 어떻게 달라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